그래서 그런 의미로 똑같은 열이라 하더라도 저온에서 이동할 때 엔트로피 변화가 극심하고요. 제어도 확 올라가고 고온으로 갈수록 그냥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를 나중에 해보니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엔트로피가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 봤더만 확률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종류죠. 상태의 개수. 어찌 보면은 자기의 재산 수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죠. 아무리 돈 많아도 24시간 잡혀 있는 사람과 돈이 없더라도 풀려 있는 사람, 어느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느끼느냐? 당연히 풀려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기 상태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계속 말이 되잖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를 가르쳐 주셨던 물리학과 교수님이 얘기해 줘서 제가 계속 차용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연결하지 않고 로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상수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꼴이라고 해서 이걸 발전시킨 거죠. 이건 변화만 나타냈고 이걸 발전시켜서 이제 다이렉트로 정의했고 확률이 들어갑니다. 가지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현대물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죠.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거의 못하고요. 요 위에 것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열역학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법칙인데 이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열 기관 혹은 열 과정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열 과정을 여러 개 묶어서 이제 열 기관으로 넘어가는데 열 과정 중에서 PVT 중에서 뭘 고정하냐? P를 고정하냐? V를 고정하냐? T를 고정하냐? 아니면 전부 다 변하게 하느냐? 뭐 그런 흐름에서 다양한 열적 변화, 기체를 열로 변화시키죠. 그거 가지고 최종적으로 열 기관을 만들어냅니다. 열을 가지고 물리적, 역학적인 일을, 에너지를 찾아내는 건데, 열을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거죠. 어표가 있네. 열을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걸로 바꾸는 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들에 대한 얘기는 효율이 나오죠. 효율. efficiency. 그럼 효율, 열기관의 효율까지는 이제 우리가 따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이 발전한 거, 1800년대 초기에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등장해서 증기기관을 막 만들면서 개량을 하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정밀한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로 내연기관, 벤츠 만든 회사에서 그 벤츠라는 사람이 기관을 만들죠. 그래서 자동차를 딱 운전하고 합니다. 뭐 사례를 보니까 자동차는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망가지면 어떡할까 해서 막 못 움직이고 있을 때 마누라하고 애들이 벤츠가 자고 있을 때 열쇠를 훔치고 나와서 자기들이 다 켜서 막 달려서 옆집에 갔다 왔다 라고 하면서 벤츠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현대 자동차 역사가 시작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1800년대는 무인 동력원이 이제 만들어진 그런 거죠. 인간이 혹은 인간의 대형물인 동물이 아니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무한히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엔 좋았는데 너무 과한 생산이 나오면서 자원 약탈이 일어나고 너무 많이 생산해서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불황이 생기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게 이 물리적으로는 요 흐름부터입니다. 1800년부터 일어나죠. 여튼 그 흐름을 우리가 다 하나로 꿰어서 볼 겁니다. 그럼 요 얘기들은 나중에 5단계 풀이법으로 모든 게 열역학 법칙은 딱 5단계 안에 모든 풀이가 다 들어가고 그 말고는 물리에서 물어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걸 다스리기 위한 기체 변수도 따로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 열 나왔으니까 그럼 과연 열이 뭐냐를 따져야 되겠죠. 그럼 열이 뭐냐라고 보면 처음에 뭐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온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온도 변하지 않고도 열 출입하더라. 언제요? 상태가 변할 때. 그래서 상태 변할 때 출입하는 열을 L. 뭐라고? 잠열. 우리말로는 숨은 열. 영어로 레탄트라고 하는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거나 혹은 상태가 변할 때 그때 출입하는 거시기를 우리는 열이라 하겠다. 그럼 그걸 값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C, M, 여기는 M.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요거는 비열, 요거는 질량, 요거 질량.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 열역학 법칙하고 연결고리는 다 끝났는데 잘 보니까 열 얘기했으니까 열 전달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열 전달법을 딱 보니까 우선 강체에서 딱 물체가 딱 접촉해서 가만히 있으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거 뭐 전도. 그 다음에 이 액체 기체처럼 유체에서 마구마구 섞이면서 열이 퍼져나가는 현상 뭐 대류. 구분하는 거 보입니까?
물질을 물리에서는 강체와 유체로 나누고 강체에서 열 전달, 전도, 유체에서 열 전달, 대류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은 아무런 매질 없이 바로 열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법, 복사.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화학에서는 이거 다 똑같이 하는데 물리에서 뭐 특이한 게 없는가 해서 물리적 현상입니다. 열 때문에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 뭐예요? 팽창. 그럼 팽창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부피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길이 변화, 넓이 변화도 같이 일어나겠죠. 그다음 파생적으로 질량은 당연히 안 변하는데 부피만 변하면 밀도가 변하겠죠. 그럼 부피와 밀도가 같이 기여하는 바는 뭐예요? 네, 부력.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면 부피가 길이, 넓이, 부피가 늘어나고 그럼 밀도가 작아지니까 부력의 편차가 생겨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섞이더라. 그게 이제 부력이고 이 부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대류죠. 그래서 대류하고 연결되는 흐름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다 각각인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르겠죠. 여기서 따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연결고리가 있겠죠. 뭔 연결을 할 거냐? 역학하고 물리학의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이 열역학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역학은 SVAT F의 M P E 일 텐데 열역학은 PVTN으로 연결되겠죠. 그럼 여기서 연결은 뭐냐? 보니까 PVTN 중에서 가장 기본 역학적인 개념이 이 P였죠. 힘에 해당하는 것. 그럼 압력은 곧 뭐냐? 압력은 면적당 작용하는 힘. 힘이라는 건 원래는 MA였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마지막에 V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압력은 3분의 1 로 V제곱으로 연결되고 여기서 파생시켜서 에너지, 한 개의 수분을 주는 에너지는 2분의 3KT. 그럼 토탈 에너지는 2분의 3 nRT. 로 연결하죠. 그래서 에너지 파트를 변수 파트로 연결하는 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압력하고 속력하고 연결하죠. 그래서 요 공식이 나와야 그 다음이 되는데 이렇게 요거 없이 놔두면은 열역학이 사는 거하고 다른 거는 딱 요거 하나인데 싶은데 요게 딱 나오면서 역학의 개념을 가지고 열역학을 설명해 주면서 연결을 지었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추론 과정에서 촘촘하게 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고 이걸 제대로 쓰려면 기초를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역학은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눠지고 핵심은 마지막에 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두 개는 아마 금방 지나갈 거고 이걸 좀 더 찬찬히 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바로 다음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